자, 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노래 안 부르고 말 안 듣는 철이를 찾습니다. 메테 호연실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지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 우리가 보험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보험 다이어트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쭈디는 주로 보험 어떻게 예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저는 주로 엄마가 그대로 물려주신 게 많아요. 아, 어머니가 가입을 하시고 어머니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인분이나 뭐 친구분이죠. 친구분? 근데 친구분은 내가 보험을 뭘 줬지?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죠. 보통 지인분들. 아, 맞아요. 대부분 주변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광고나 콜센터 그리고 우리가 카드사나 은행 등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가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런 전화 많이 오잖아요. 고객님,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임플란트 몇백만 원 해드리고 월 보험료 너무 저렴한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전화 통화. 좋네요. 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근데 듣다 보면 음.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고 그래서 가입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상담을 하다 보면 많아요. 얘기 듣다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는 충분히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이나 광고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모이면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몇십만 원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어떤 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지경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할까? 아니면 해지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라는 그러한 고민 때문에 맞아. 이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이 아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네, 못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네. 네. 방금 두 분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얘기 들으면서 야, 내 맘속에 들어갔다 왔어?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얘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를 잘 줄이기 위한 꿀팁 알아볼까요? 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핵심 노하우 첫 번째는 바로 보장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험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치료비 부담 때문이잖아요. 그죠. 보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암과 같은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이 돼서 준비를 하는 건데 감기와 같은 질병은 보험이 없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죠. 근데 중대 질병은 생각보다 많은 치료비와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치료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기간상. 그래서 보험을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를 할 때도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만 쏙쏙 잘 골라내서 준비하는 게 다이어트의 꿀팁입니다. 네. 우선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등을 확률과 비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서 보험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담보 설정도 발병 확률이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뭐 가입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가입하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그러한 특약들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 보면은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있다 그러면 실손보험이 의료비의 대부분을 다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소한 그러한 특약들은 내가 내 증권에서 일정 부분 보험료를 좀 다이어트 하는데 빼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싶을 때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만약에 이 특약과 관련된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됐을 때 진짜 이 특약이 없으면 내 가정 경제에 큰 구멍이 뚫리느냐. 그렇지 않고 이 특약이 없어도 이 보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이건 괜찮지.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은 없애도 괜찮지 않느냐. 네. 크게 돈 나가는 것들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자. 그렇게만 해도 괜찮다. 자, 그게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두 번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보장 금액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보장을 크게 가져가면 좋지만 보장 금액에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보장을 받는 것보다 1억 원 보장을 원하시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계부 현황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확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핵심 담보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장 금액을 크게 올리지 말고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내가 유지를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부담되지 않아야 제가 고객들이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유지를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사실 어려서보다는 나이 들어서 이걸 활용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나이 들면 더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나이 들어서 이걸 유지를 못하고 결국은 해지를 한다, 없앤다. 그랬을 때 이걸 쓸 일이 오면 얼마나 안타까워지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자, 전문가님들이 보험이라는 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강조 한번 더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다. 나 지금 괜찮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걸까? 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하면 그럼 나중에 부담 안 될까?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보험 다이어트의 꿀팁은 보장 기간을 무조건 100세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나중에 물가 상승에 따른 현금 가치의 하락 그리고 다른 이유로 평균 수명을 좀 고려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서 80세 이후가 되면 발병률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질병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100세까지 무조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면 무조건 100세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80세는 좀 짧으니까 뭐 100세보다는 그래도 좀 90세 정도쯤으로 우리 가계부 현황에 맞춰서 적당한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0세 이후에 발병률이 암 같은 경우는 진단율이 현격하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사실상 암 진단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도 그렇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무조건 뭐 100세까지 움직이는 것보다는 확률적인 부분들로 뭐 가족력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그 보험료를 쓰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0세 만기로 암보험을 들어놨다. 근데 이제 80세 정도가 되시면 사실 병원에서도 암 수술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예, 그때 되면 이제 암이라는 게 잘 퍼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암 수술비 특약만 빼셔도 빼는 건 다 되니까 그것만 빼셔도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실 수 있겠어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100세 시대다라고 해서 보험은 무조건 100세 만기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라는 게 그러네요. 예, 새롭게 느껴집니다. 평균 수명도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 보장 기간이 큰 보험료 차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이면 20년 기준 1,200만 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보장의 범위, 크기, 기간을 줄이면 보장이 내가 크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겁내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호 보완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치료비는 실손 의료비로 대비를 하고 모든 보장의 범위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장 금액은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장 기간도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꿀팁 3가지 오늘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보장을 줄이지 않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특약을 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겁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뭐 편차는 클 수도 있지만 증권을 살펴보면 의외로 불필요한 보장들이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적립보험료도 적지 않게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판매된 정액으로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입원 일수를 계산해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주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살펴보시면 결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손에서 입원비를 뭐 가입 연도에 따라서 일부나 전액 다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정액 입원비는 추가 보장을 받게 되는데 입원을 자주 하는 상황이라면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손실로 줄 수 있는 보험 특약 중 하나여서 최근에는 간병인 보험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지금도 질문들을 쭉 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만 먼저 좀 볼까요? 지금 현재 만 70세입니다. 연금을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금을 두고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으로 넣는다면 언제까지 받는 거로 해야 할까요? 현재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성이고요.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굉장히 조금 범위가 좀 넓을 것 같긴 합니다만 두 분이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현재 지금 만 70세라고 하셨는데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를 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수령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연금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현금을 연금으로 활용했을 때의 방법과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70세에 연금을 넣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선 지금 만약에 목돈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일시납 연금이 가장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본인이 만약에 미처 연금을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말미에 뭐 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점검을 해야지만 불필요하게 또 보험료를 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맞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괄적이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가 나아요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창민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낫습니다. 현금으로 쓰세요. 이게 답이 나오기에는 살짝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으로 창민님이 넣으신다면 언제까지 받는 걸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왜 100세 만기로 무조건 넣는 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 또한 지금 가입되어 있는 현황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70세 여성분이시고 건강하시다라고 하셨으면 앞으로 내가 뭐 병원을 뭐 들어서 뭐 좀 입원이나 아니면은 간병인을 써야 되는 이러한 목돈들이 나갈 수 있는데 예전에 가입해 있었던 그러한 보험들을 점검을 해보고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본인에게 좀 적절하게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봐야 되는데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쯤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목돈을 지출하는 데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현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70세 여성이다 그러시면 각 은행 전 은행권로 해서 뭐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한도가 약 한 5천만 원 정도 좀 열려 있거든요. 뭐 예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금으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금이 부족하시다면 연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연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조금 더 길게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금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단기 저축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은 아는 게 필요하네요. 네네, 맞아요. 자, 도움 필요하시다면 창민님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뭐가 가장 나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창민님의 미래에 가장 더 많은 돈을 모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전 과정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가정경제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실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움 요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3부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재미있게 꽁트로 재구성을 해서 오늘도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이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냐고. 아,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어? 이야 이 기사 봐봐.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전망한다네. 아 진짜 큰일이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꾸 나오네. 이번에 큰애 학비도 또 오른다는데. 참 당신 혹시 이번 아 이거 봐. 환율 또 올랐어.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 여보? 아 왜 그래? 걱정되게. 당신네 회사 어렵대? 아니 구조조정 얘기 나와? 아이 구조조정은 무슨. 야 이것도 물가도 또 오른다네. 아 왜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설 보너스 안 나온대. 아 깜짝이야 정말 놀랐잖아 진짜. 여보 우리 돈 좀 아껴 써 봅시다. 어? 돈을 아껴? 그건 안 돼. 아 참나 뭔 줄 알고 안 된대. 내 용돈은 이미 이보다 더 적을 순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당신 용돈 말고 우리 보험료 말이야. 좀 줄여봅시다. 월에 100씩 나가더라고. 응? 뭐? 보험료가 월에 100? 이 뒷골이야. 아 여보! 자, 오늘 두 자녀를 두신 4인 가족의 사연입니다. 이러다 두 분 정드시겠어요. 갈수록 연기가. 네, 매주 부부로 네.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외벌이신데 보험료가 100만 원이요? 네 아내분이 몇 년 전에 자궁에 혹이 생겨서 응. 부인과 치료를 좀 받았고 네. 최근에 갑상선에 통증을 느껴갖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한 뒤로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다 보면 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교육비까지 쓰시고 빠듯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내분은 주부시기 때문에 식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텃밭에서 뭐 이렇게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텃밭도 좀 가꾸고 계시고요.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뭐 쇼핑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팍팍한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보험 과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보험료 내느냐고 뭐 빚을 내고 혹은 나중에 뭐 연금을 뭐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연금을 과하게 가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맞벌이 직장을 뭐 직업을 뭐 없다 하더라도 다시 또 맞벌이로 다시 또 이렇게 보험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취업 활동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게 팍팍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 거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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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보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분들 너무 많이 내고 계신데. 네, 남편분은 암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총 5건으로 40만 원대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네. 아내분도 총 7건으로 42만 원, 두 자녀 각 한 건씩 8만 원, 9만 원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분은 직장에서 단체 보험으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계셨어요. 근데 개인 실손도 가입하고 계셨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중복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퇴직 전까지 남편분이 납입하던 개인 실손 의료비 9만 원을 납입을 좀 중지시켰습니다. 매달 9만 원씩 네. 쓸데없이 나가고 있었던 모르고 거예요. 계시더라고요. 네. 아쉽네요. 네. 거기에 이제는 두 분의 보험료에서 2부에서 말씀드린 보험료 줄이는 핵심 노하우인 불필요한 보장을 좀 삭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습니다. 대학생이 된 첫째 자녀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의 사망 보장을 좀 감액시키고 감액 시 발생한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 약관 대출도 역시 갚을 수 있게 해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고 나서 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대출금을 매달 그냥 갚아 나가고 있는데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생각보다 있어요. 찾아보면 그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달 이 대출금 잔액을 갚아 나가는데 그 여력을 찾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쓸데없이 매달 9만 원씩을 중복해서 내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적립보험료라는 거 적립해서 저축하면 좋지 뭐. 아니요. 이게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면서 누군가한테 돈을 맡기고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해서 이자를 쌓아내고 있던 이 약관 대출 요거를 갚아낸다면 우리 가정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니까 찾아낼 수 있는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두 분이 잘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사연자 부부는 오랫동안 내고 있었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 제도로 기존 계약은 유지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완납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좀 덜어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그 대신 보장 금액은 뭐 낮추는 그러한 감액 제도를 썼지만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좀 줄여서 보험료를 좀 줄여주는 특약 해지 제도로 네.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완납하는 이러한 감액 완납 제도까지 해서 보강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얼마까지 줄었어요? 네. 남편분은 조정 후 매달 나가는 40만 5천 원이 24만 9천 원으로 그리고 아내분은 42만 원에서 매달 25만 2천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두 자녀는 30세 만기되어 있는 어린이 보험을 100세 만기로 조정을 해드려서 총 4인 가족 그전에는 보험료 100만 원에서 현재는 65만 원 보험료로 줄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 다이어트의 꿀팁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가로 보험 다이어트 꿀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연자분 두 자녀의 어린이 보험을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면서 동일한 보장으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게 보험 다이어트 꿀팁 중 하나인데요. 네.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 계약과 보험료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평균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서 사망 보장과 같은 담보는 과거보다 저렴해진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죠. 그리고 위험률이 조정이 되면서 저렴해진 특약도 있으니 꼭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회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만 원 하던 특약인데 지금은 3만 원, 2만 원으로 줄어든 그렇죠. 특약들이 있다. 네네. 똑같은 보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달 내는 금액이 그만큼 줄었으면 우리 가정경제에도 매달 2만 원, 3만 원씩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의 특약이 그렇다면 다른 특약들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꽤 많은 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혹시 줄어든 특약은 없는지 여유가 생길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면 꽤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4인 가족 한 달 보험료 10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5만 원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걸로 뭐 했나요? 네. 남편분이 아직은 퇴직 전이라 원래 내던 보험료의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 목적 자금으로 10년을 목표로 해서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둘째가 아직 중학생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중기 목표를 좀 잡고 5년 납을 하고 10년 후에는 124%의 황금률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5년을 납입을 하고 10년 후에는 납입한 원금 대비해서 124%의 황금률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녀들의 목적 자금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2946님께서 저는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혹시 실손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2946님처럼 과거에 가입하신 실손의 경우 갱신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치료력이 만약에 없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병력으로 꾸준하게 병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게 없다면 왜냐하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자기 부담금이 보장이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도 줄어드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죠. 자기 부담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네. 조금 더 커지니까 내가 병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다라고 하면 왠지 실손 전환하고 나서 뭔가 보장을 덜 받는 느낌이야라고 느끼실 그렇죠. 수도 있어서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 전환을 조금 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 전환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 오케이, 나도 전환. 이렇게 그냥 쉽게 결정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거. 네, 네. 자,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병원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실손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전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주실 팁이 있을까요? 네.
보험을 좀 가입하는 데 있어서 종합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상품으로 쪼개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만약에 담보의 차이가 좀 크게 나서 여러 개로 어쩔 수 없이 쪼개는 경우 말고 이유 없이 뭐 이 상품 가입했다 이게 부족해서 또 다른 거를 또 가입하고 또 부족하다고 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한 경우에는 가입할 때마다 가입할 수 있는 그 기본 특약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러한 기본 특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적게는 뭐 몇천 원에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 상품들을 다 합쳐 보면은 10,000원 이상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의 가입 요령을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내가 납입 가능한 보험료와 보장의 범위 그리고 크기 그리고 기간 순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종합보험은 실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담보를 좀 설계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료를 줄이려면 기본적인 치료는 실손으로 대비하고 보장의 범위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둘째. 보장 금액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보장 기간도 평균 수명을 고려하자. 네. 홍현실 전문가, 정원창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